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난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원 장관 브리핑부터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던 기술적, 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지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손해나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모두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네, 사실 최근에 전체 주거 형태의 60%가 아파트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의 형태 자체가 층이 있고 그 위아래에 있었던 어떤 갈등들이 또 층간소음으로 인해 빚어지면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갈등이나 어떤 잡음의 문제를 넘어서 심지어 살인까지 부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라는 판단 또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표승범 소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뭐 살인까지 저지르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숙제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층간소음은 근본적인 이해부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소리를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그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시끄럽다고 하지만 누구는 괜찮다고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기준을 데시벨이나 건설 기준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좀 낮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제도화해서 규정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에 들어간 입주민들이 나중에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민감하다, 예민하다, 입주민들한테 이제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좀 사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기존의 방식에서 좀 더 관계와 소통의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소리 같은 소음이 나도 뭐 소장님은 되게 시끄럽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네네,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런 거라면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것으로 네, 귀결이 될 맞습니다. 텐데 네. 그러면 결국 뭐 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건설 기준에 의해서 소음은 항상 이렇게 객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네. 사람들한테 저희가 층간소음 상담을 갔을 때 기준 데시벨과 측정 데시벨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객관적인 그 기준을 제시했을 때 네네. 그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득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기준 없이 무조건 이거는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시끄럽지 않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소통과 소통과 이해를 이해로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층간소음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검사 기준 결과가 49데시벨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면은 어떤 수준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되나요? 의원님? 네, 사실 소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네네. 이제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을 보게 되면 이제 집에서 어른들이 막 뛰는 정도의 소음이 55데시벨, 그러니까 숫자가 55라는 거죠. 어른들이 뛰는 수준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뛰는 정도가 40 이렇게 됩니다. 40. 그리고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3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정된 기준이 뭐 40 언저리로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느끼는 분들에 따라서는 청소기 소음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네네.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갈등이 막 심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정부가 이번에 내놓는 어떤 강제력이 있는 그런 처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고 계세요? 네, 사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이제 편의상 이야기하기 네네. 쉽게 건설사라고 많이 통칭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설계사도 있고 시행사도 있고 건설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설사라고 하면 건설공사에서 시공 부분만 맡아서 하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설계 도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설계 도면대로 만들면 층간소음 문제가 없도록 기준 허용치 안에 들어간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네네. 지금도 이미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건설업체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일부 업체들은 설계 도면이 아무리 충실해도 실제 시공 단계에서 이걸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굉장히 큰 페널티입니다. 자, 왜냐하면 종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공사하는 중간에 미리 층간소음 충족 여부를 검사를 해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보완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준공 그러니까 허가를.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자, 이렇게 근데 종전에는 이제 건설사들이 복잡하게 공사하느니 차라리 입주민들한테 돈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넘어가자는 식도 있었는데 이번 대책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네. 그 비용을 보완해서 시공하는 비용의 플러스해서 뭐 각종 지체 보상금 같은 것을 포함해서 손해배상하는 금액이 보완 시공하는 것보다 크게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하는 것보다는 보완 시공을 하게끔 하겠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공 능력이 충실치 않거나 현장 관리가 좀 부족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을 느낀다는 거는 잘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제 흔히 이런 표현이죠.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저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법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기존 규정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뭐 3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3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다루는 단위가 큽니다. 다르죠. 그래서 네. 만약에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 뭐 피해가 50억이 발생을 했는데 네. 3배인 150억을 물어내라라는 판결이 나오는 순간 이 회사는 폐업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처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를 강력하게 부과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많지 않았던 어떠한 징벌적 처벌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업계에 조금 잘못된 관행이 있더라도 여기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